안녕하세요. 권진광TV의 권진광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 졸이고 걱정을 많이 했던 정권 교체, 여러분 26만 표 차로 많은 표는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하여튼 정권 교체를 찾아와서 우리들 그 마음을 그래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들 얘기들 다 해요. 어제는 선배님, 김정기 선배님이라고 이제 아주 언론인으로 인천에 큰 대부로 계신 그 학교 선배님입니다. 저는 그 선배님 앞에 가면 아주 꼬리 내리죠. 그래도 저를 아주 무척 그냥 후배라고 아끼십니다.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하고 어저께는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는 걸로 해서 연안부두에 가서 곡차를 한 잔씩 했습니다. 농어회에다가 매운탕도 끓이고 그래서 곡차를 한 대여섯 분이 같이 했습니다. 축하 무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표는 하는 새벽까지 그 개표가 그 프로가 자꾸 올라가질 않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 졸였을 거예요. 사실상 1%도 안 되는 0.9%에서 1%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너댓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을 참 많이 졸였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열망하는 대로 정권 교체는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인수위원회를 지금 꾸리려고 합니다. 대개 알려진 바는 인수위원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고 7개 분과 하나 특별위원회 ETF 이렇게를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 그쪽에다가 거기서가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전화도 통화도 하고 또 오늘 그 보도에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축하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 주한 대리 대사가 축하 인사도 하고 또 중국 대사도 축하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국정을 끌어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외국서 아주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내일 주말 아닙니까? 내일 오고 모레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쉬실 텐데 어떻게 날씨가 좀 상당히 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더운 옷 입고 다니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양산 자락에 있는 그 부모님 산수에 묘소회를 들렀는데 가다 보니까 양지 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김서울 시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진달래꽃, 김서울의 진달래에 대해서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레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김소울의 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가시는 임 길에다가 그 진달래꽃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진달래꽃 쭉 뿌리면 그 꽃을 이렇게 밟고 지뢰 밟고 가만히 지뢰 밟고 가시 없어서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달래꽃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진달래꽃입니다. 아주 진달래가 이렇게 만발했네요. 예,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뭐 꽃물이 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양산 목상동 그쪽으로 가면은 계양산 아래도 진달래가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고 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 김서울 시를 생각하시면서 진달래를 보시면 어떠하실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진달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96년도에 이제 시의원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순수문학에서 제가 10편을 보내달라고 해서 10편을 보내줬는데 7편이 서정시로 대한민국에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서정 시인으로 해서 유명한 그 시인들이 있습니다. 박모월 시인도 있고 뭐 김남조 시인, 박영화 시인 뭐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때 이제 발탁이 돼서 저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때 발탁돼 가지고 서울에서 롯데호텔에서 시인 등단된 사람 축하도 하고 시인 협회증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처음에는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소설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편 소설도 쓰고 단편 소설도 쓰고 또 수필도 쓰고 또 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800편 이상을 내가 시를 써놨었는데 자꾸 이사 다니고 뭐고 하면서 제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일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지고 뭐 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시집을 발간한다고 이제 오랜만에 1집입니다. 나이 한참 세월이 들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권고가 있어서 시집을 한 1권을 내기 위해서 인쇄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날짜 잡아서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책값도 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권씩 또 사주시면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진달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 그 가족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당선자 또는 당선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가 문통의 임기니까 5월 10일 날 취임식하면 제20대 대통령으로 아주 우뚝 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이 국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청소할 땐 청소하고 닦을 때는 닦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윤석열 후보 당선자야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부인도 뭐 재산도 뭐 많고 살만하고 뭐 자식도 없다는데 뭐 무슨 대장동 사건 같이 누구 같이 뭐 돈을 갖다가 뭐 거기서 해 먹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뭘 해요? 또 돈을 그렇게 많은데 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마 큰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자가 있으면 이제 그 김건희 씨, 이제 지금 김건희 이제 여사라고 불러줘야죠. 뭐 젊어도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여사라고 불러줘야죠. 불러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 또 이제 화제입니다. 아주 고운 마음씨, 아주 고운 생각. 예, 그래서 김건희 씨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서초구 일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내로서 그 역할을 하고 남편이 국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조하는데 신경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혹 그 시간이 나게 되면은 소외계층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쪽에 자기가 관심 갖고 그쪽 분야를 좀 관심을 갖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간단히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당선자하고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그 에피소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결혼이 10주년 기념일인 11일, 지난 11일이 생일이랍니다. 10주년, 그냥 결혼 기념 10주년.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뒤늦게 공개됐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한 주변 전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난 뒤 명함을 보관하지 않고 일부러 버렸다고 합니다. 명함을. 내심 김 여사가 마음에 들었지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크게 나고 여러 여건상 남녀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포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에게 이메일로 마음을 표현했고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김 여사가 건넨 명함을 버리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통째로 외워버렸다가 망설인 끝에 연락한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외우고서 있다가 관심 갔으니까 그랬죠. 외다가 이메일로 자기 마음을 써서 보낸 거죠. 윤석열 당선자가. 김 여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과 첫 만남을 회고한 바 있다. 그는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다며 하지만 늘 같은 옷을 입고 단벌 신사인가 보죠.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고 돌아봤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입니다. 저같이 단벌 신상 가문인데요.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그리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 여러분들은 그건 다 알려졌죠.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또 뭐 맥주도 한 잔씩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후배들의 어려운 점 있으면 그런 거 좀 도와주고 이게 봉급 타서 저기 검찰을 일찍이 봉급 타서 집이 갖다 주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렇게 후배들한테 풀어주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고 하는 거 뭐 집이 들어가서 자다가도 부르면 나간다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마음이 아주 상당히 고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하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 당시 뭐 지금도 몸이 상당히 약한 편 아닙니까?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하며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제가 늘 전화를 잊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목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신승훈의 아이 빌리지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짧은 영상이 돌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 선거 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짧게 아이 빌리지라고 이렇게 나온 거 노래 돌았죠.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저는 그걸 봤습니다만 지금 핸드폰에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아주 다정스럽게 이거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늘 바빠도 제게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었다며 남편에게 가장 감동한 말은 평생 집밥 해줄게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에 그 선거 때도 나왔었지만요, 그 밥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반찬도 잘한대요. 김건희 여사보다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총각 때 자취하면서 아마 밥을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보고 평생 집밥 해줄게, 평생 밥 해줄게, 이렇게 아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어 연애 때 사업하느라 바빠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던 모습을 남편이 안쓰러워했다며 결혼할 때 평생 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약속을 지켰다. 국민과 한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는 말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며,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부인이야. 남편이 저기 정치를 대통령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에 할 수 있도록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 아주 귀감이 드는 좋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소임을 마치면 저도 현업의 복귀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있는 5년 동안은 내조에 신경을 쓰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자기는 자기 현업, 자기 하던 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난 김건희 여사는 모습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만 아주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내조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국민들한테 나와서 연설도 하고 좀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들이 나서는 걸 갖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이게 뭐 잘난 척한다, 뭐 어떻다, 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또 대국민 사과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앞으로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그 아내로서 대통령이 그 손 못 미치는 이용수 여사 같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데를 잘 보듬어주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경수 여사는 소록도의 그 나환자, 고흥에 있는 나환자들을 가서 그분들 도와주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분들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경수. 그래서 국모라고, 아직까지 이용수 여사 같은 그 국모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바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서울의 진달래꽃을 읊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읊어드렸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남편이 가는데 진달래꽃을 뿌리는 그런 마음, 남편이 가는 길에 힘들지 않도록 내조를 앞에 정리를 잘하고 또 뒷바라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임기 5년을 역사에 남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되도록 세계에서 인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고 우리 국가의 행복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가의 행복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났으면 내가 누굴 지지했다 뭐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모두 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해서 이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외교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직접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손들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때 있던 일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서 갈라지지 않고 또 뭐 당으로 갈라지지 않고 이념도 갈라지지 않고 한 덩어리가 돼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더 발전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세줘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대통령직을 할 때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돈이 그리워서 돈을 벌려고 돈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부인이 뭐 돈이 뭐 갚으려는데 그 부인이 가진 돈만 가지고 또 대통령 끝나면 또 뭐 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연금 나오고 경호원도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또 그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이 직을 남달리 아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게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말 되는데 여러분들 봄 날씨가 지금 오는 것이 따뜻하니까 좀 야산에도 좀 가셔서 좀 그 산책도 하시고 또 그래서 좀 건강을 잘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수십만 명이 걸린다 하더라도 감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쉬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또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건강관리 하시는데 좀 이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의 서구 같은 데도 계양산 쪽에도 남쪽에는 좀 진달래꽃 폈을 거고요. 철마산 그 원적산 그쪽에도 남쪽으로는 진달래가 드문드문 지금 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진달래도 보시면서 또 진달래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달래는 시도 한번 읊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힐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